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앞에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았거나 혹은 들었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복습하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 선글라스 TV 들어가시면 자 재생 목록에서 영문법 목차별이라고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문법 목차별로 들어가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를 복습을 하고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요 편 강의를 듣는데 훨씬 더 이해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미리 밑줄을 한번 쳐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일단은 읽어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목적으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를 대신하였어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대명사를 할 수 있대요. 자, 그런 동시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격 관계대명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영문법을 배우는 동안에 그 문법의 제목에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관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걔는 뭘 하는 것이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접속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편에서도 잘 설명을 드렸지만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고 이어주는 것인데 무엇을 이어주는 것이냐? 자, 앞에도 절, 뒤에도 절, 즉 주어 동사의 덩어리, 즉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게 접속사인데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걔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한 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자, 거기에 남아있는 표현이 뭐가 남아있어요? 대명사의 기능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즉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대명사의 역할도 한다. 즉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그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만약에 얘가 주어를 대신한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지금은 목적어를 대신하니까 목적어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를 대신해서 쓰니까 이름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것 뿐입니다. 자, 이때 관계대명사 절에는 목적어가 빠진 주어 동사, 구체적으로 동사는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가 오겠죠. 오는데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자, 왜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주격 관계대명사 말씀드렸지만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해요? 형용사가 하죠. 그래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표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죠. 자, 일단 구별해야 되는 건 선행사가 사람이냐 혹은 사물이냐 동물이냐 혹은 사람, 사물, 동물을 다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 아니면 목적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구분돼서 나뉘어져 있죠. 자, 사람이면서 주어일 때는 who, that, 사람이면서 목적어일 때는 who, whom, that, 그 다음에 주격일 때 사물이며 동물이면서는 what, that,
그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which that. 자, 차이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언제라도 써도 괜찮은 애가 that이 있죠. 그죠? 자, 이 첫 번째 예문보다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도 제가 단계를 꼭 밟아달라고 그랬죠.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때 꼭 단계를 밟아달라고 그랬죠. 1단계가 뭐였죠? 1단계. 자, 주격 관계대명사 편을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1단계는 두 문장에서 서로 같은 공통 분모의 표시를 해달라. 그랬더니 Let's look at the writings라는 첫 번째 문장과 Yuri posted them on her blog. 그래서 이 them과 the writing이 서로 같다라고 판단이 됐고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 같은 애가 뭐가 된다라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선행사가 된다. 얘는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가 된다. 그 다음 우리가 구별해줘야 되는 건 이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아니면 양빵이냐 했을 때 writing은 글들이니까 사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냐 목적어 자리에 있냐를 판단해야 되죠. 유리가 주어 있고 포스트 다음에 그것들을 올렸다 게시했다 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다.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판단을 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합칩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나올 때까지는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는 똑같이 쓴다. Let's look at the writings까지를 똑같이 쓴다. 그 다음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니까 관계대명사의 자리니까 이 them을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로 바꾸어서 쓴다. 자, 그러면 바꾸어서 쓸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표가 사물이면서 목적격이니까 which나 that을 쓸 수 있구나. which나 that을 쓸 수 있구나. 그럼 이 them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죠. 그러니까 뒤에 쓸 때는 Yuri posted 하고 여기다 them을 쓰면 안 되겠죠. them이 빠져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탄생을 했고 이렇게 탄생한 한 문장은 관계대명사 which, that이 이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writing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의 역할을 하게 됩니까? 형용사절의 역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서 선행사를 꾸며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글은 글인데 유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다시 반복할게요. 두 문장의 공통분모의 표시를 한다.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선행사가 되고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는 관계대명사로 변하게 된다. 자, 선행사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구별해보고 관계대명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구별해서 머릿속에 있는 표에서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떠올린다. 자, 그 상태에서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똑같이 쓴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변하는 애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얘가 얘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관계대명사를 쓰고 이 them은 관계대명사로 변한 거니까 뒤를 쓰실 때는 them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쓰게 된다. 이해하셨죠? 요 단계를 꼭 거쳐달라고요. 그래야지 실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로가 이렇게 쳐 있는 겁니다.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장은 Let's look at the writings Yuri posted on her blog 라는 문장을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하게 되냐? Yuri posted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목관대가 생략된 건 뒤에 동사 다음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없구나. 아,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공통분모가 선행사, 두 번째 공통분모가 관계대명사. 자, 선행사가 사람이구나.
자, 관계 대명사로 변하는 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아, 목적격을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표에서 사람이면서 목적격에 해당하는 who, whom, that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누가 나올 때까지만 똑같이 쓴다.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만 똑같이 쓴다. 그 다음 자리는 여기에 있던 목적어인 her가 변하는 관계대명사, 아까 표에서 떠올렸던 관계대명사를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엔 그 관계대명사가 있었던 문장에서 her이 변하고 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he likes라고 쓴다 하고 여기서 끊어준 다음에 여기서 선행사까지만 똑같이 썼으니까 남아있는 부분 is Jenny가 남아있죠. 그 뒤로 그냥 is Jenny를 붙여버리면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면 두 번째 문장은 선행사가 첫 번째 문장의 끝부분이어서 이 관계대명사 절이 그냥 뒤로 붙어버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렸으면 돼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예문은 선행사가 문장의 맨 앞대가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앞문장에서 남아있는 게 있어서 뒤로 또 따라붙는 이런 약간 복잡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어렵다, 어디에서 끊어서 붙여야 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있잖아요.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한번 크게 끊어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구문적으로 의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도 지금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만들어진 덩어리라는 걸 아시고, 아, 얘가 지금 선행사인 그거를 꾸며주는 뭐의 역할을 한다? 아, 너 형용사인데 절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까지가 주어였던 거죠. 는 제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있네. 즉 얘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he likes 다음에 목적어가 없구나. 아, 그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똑같이 가볼게요. 일단 this is the place. I hid는 이제 hide, 숨기다, 감추다의 과거형이죠. I hid the key in the place. 나는 그 장소에 열쇠를 숨겼다. 자, 그럼 공통분모가 the place와 the place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뭐가 됩니까? 바로 선행사가 되죠. 얘는 뭐가 됩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죠? 자, 선행사가 장소라는 사물이네요. 그죠? 그 다음 이 관계 대명사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자,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문법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이겠죠. 자, 앞에 바로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죠. 제가 예전 정규 수업 때도 그렇고 이 문법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어 문법 시간에 목적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보통 오라고 표시하는 목적어라고 부르는 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타동사, 즉 타명식 동사, 사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 다음에 오는 그 목적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단 말이에요. 많이 알아요. 자, 근데 목적어가 두 개다. 뭐가 두 개냐? 바로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 다음엔 반드시 그 뒤에 명사라는 품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 명사가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이다.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얘는 뭘까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타동사의 목적어. 즉 영어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타동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명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세트로 돌아다니게 되는 걸 전명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명사가 사실은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 자주 드렸었잖아요. 야, 나를 위해를 영어로 하면은 for I라고 쓰냐, for my라고 쓰냐, for me라고 쓰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선생님 for me잖아요. 당연히.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주격도 아니고 소유격도 아니고 목적격을 써야 된다는 건 목적을 한 얘기입니다. 얘가 목적을 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전치사 다음에 있는 이 명사는 이 전치사의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격을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겠죠. 목적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물의 목적격에 해당하는 what이나 that을 활용해서 얘로 바꿔서 여기다 써주면 되죠. 그러면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쓰라고 그랬으니까 this is the place까지 똑같이 썼어요. 그 다음 the place를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여기다 what이나 that을 썼어요. 자,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the place를 뺀 I hit the key까지 하고 key in까지 하고 마침표를 여기다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렸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나 that이 뭐가 가능하냐? 생략이 가능해요. 앞에 배운 것처럼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전치사 in으로 끝나면 문장이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는 항상 누구랑 세트가 돼서 명사랑 세트가 돼서 딱 명사가 옆에 있어줘야지 뭔가 안정감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썼던 목적어인 the place가 얘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모양이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얘가 자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옮기냐? 얘가 자기 세트였던 the place가 들어가 있는 얘 앞으로 이렇게 자리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애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 표시를 드렸던 건데 이렇게 옮겼을 때는 절대 관계대명사 that은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즉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랑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랑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밑에서도 나오는데 전치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는 that도 안 되고 who도 쓸 수 없다. 자, 얘는 미리 형광펜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that도 안 되고 who도 안 된다. 자, who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오게 되면 목적격이라도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얘도 역시 형광펜을 켜주십시오. 자, 보세요. 분명히 원래는 얘가 이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온 거겠죠. 그러면 얘도 어차피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생략을 하면 안 된다고요. 얘를 생략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생략 불가능.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얘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 안 된다고 그랬죠.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자,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목적격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매우 격식을 갖춘 포멀한 표현이어서 구어체 문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즉 편하게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로 who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주로 who를 쓴다라는 거예요. 원래 목적격이면 whom을 쓰는 게 맞지만 너무 딱딱한 표현에서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that을 즐겨 쓰거나 아예 생략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This is the man이 있어요. man이 있어요. 자, 합치는 문장은 자, I am looking for 내가 그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looking for him 찾고 있던 중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분모는 당연히 the man과 힘이 되겠죠. 역시 얘가 선행사이고 사람입니다. 그죠? 얘가 뭐로 바뀌어요?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누구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 for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격을 골라야 되는구나.
그러면 합쳐볼게요. 그러면 문장을 합쳐보면 누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쓴다. This is the man까지 똑같이 쓴다. the man까지 똑같이 썼어요. 그 다음 이 힘이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야 되죠. 자, 사람이면서 주격이니까, 사람이면서 목적격이니까 우리가 whom을 주로 떠올리는데 지금 이 whom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주로 많이 쓰는 건 who를 많이 쓴다. 혹은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는 that을 쓴다. 혹은 아예 안 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힘이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선 뒤에 남아있는 건 I'm looking for 하고 마침표를 찍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좀 어색해 보여. 그래서 얘를 땡겨버려요. 땡겨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제 for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자, 앞으로 튀어나오세요, for가. 자, 그러면 일단 누구는 안 돼요? for that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누구도 안 되냐? who도 안 돼요. 이거 봐요. 자, that이나 who를 쓸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얘가 됐을 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카드는 뭐밖에 안 남아있냐? whom은 돼요. for whom은 됩니다. 얘는 돼요. 알겠어요? for that 안 되고 for who 안 되고 for whom만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앞에 who가 있었는데 전치사가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 유일하게 가능한 건 뭐만 가능하냐? whom만 가능해요. whom만. for whom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am looking 하고 진표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완벽하게 다 자기 걸로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노트 페이지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의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래서 뭐뭐 할, 보통 명사적 용법일 때는 것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는 뭐뭐 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사적 용법,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있고, 뭐 결과도 있고, 감정의 원인도 있고, 뭐 이유나 판단의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이 있죠. 자, 어찌되었든 투부정사라는 건 원래는 동사인 동사의 의미에 문법이라는 to를 가미해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동사가 아니라 부사로 활용해서 쓰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는 앞에 독특하게도 의문사라는 게 동반해서 앞에 의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부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즉 투부정사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는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이게 되면 정말 간단해집니다. 뭐가 간단해지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그 투부정사는 명사만 하게 됩니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 자, 밑에 해석을 먼저,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결론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미 문법적, 품사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학생은 아시겠지만 주어를 하고
목적어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죠. 즉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된다. 라는 이 결론적인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라는 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이고 명사이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만 등장을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신 학생들이 많아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단, 자,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y는 이 구문에 쓸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생긴 애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y 플러스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의문사를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What,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엇이라는 의문사고,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고, 그 다음 who, 누가, whom, 누구를 에 해당하죠. 그 다음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언제, which, 우리가 보통 이제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어느 것, 둘 중에 어떤 선택권이 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로 쓰이고, how는 보통 방법을 나타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했을 때, 자,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전체 문장을 분석해 보시면 can you tell me? 자, you가 당연히 주어고 tell이 동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 me가 목적어인데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 사형식 동사가 요구하고 있는 뭐의 역할? 직접 목적어. 자, 목적어는 누가 합니까? 명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tell me 관전 목적어 그 다음에 when to press the butt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직접 목적으로 되어 있죠. 나에게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를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he told me. 자, 그는 말했어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를? What to go during the vacation. 자, 오타 났어요. go가 아니라 do가 되겠죠. What to do. 그죠?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라는 역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있죠. 그죠? 자, 그 다음 he didn't know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 무엇을 해당하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라는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걔는 문장의 주어 혹은 문장의 목적어 혹은 문장의 보어 즉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y라는 의문사 다음엔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 문장 전환 자, 얘를 예로 고쳐라 라는 문장 전환의 시험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아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보통 should도 쓸 수 있고 can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should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의미가 같으니까 왔다 갔다 바꿨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양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명사인데 모양이 부인 거고 얘는 명사인데 이 안에 뭐하고 뭐를 품고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품고 있죠. 그죠? 주어하고 동사를 품고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사구를 명사절로, 명사절을 명사구로 바꿔 쓸 수 있는 문장 치환의 연습, 전환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내신 때문이라도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I don't know what to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똑같이 얘도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완전히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둘 다 명사인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 안에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지만 이 안에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인지를 서로 구분해 줄 수가 없어요. 명사이긴 하지만 모양이 구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를 얘로, 얘를 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traffic lights tell us. 자, 신호등이 말한대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뭘 말해주냐? When to cross the street. 자, 언제 길을 건너야 할지를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의 역할,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밑에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가 주어고 똑같은 문장이니까 완전 목적어인 상황에서 지금 when we should, 자, 공식 외워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when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면서 여기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where I should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똑같이 지금 문장을 전환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왼쪽 페이지에 얘를 얘로 얘를 얘로 전환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which나 what이 의문 형용사. 자,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래요.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예요. 자, 로 쓰이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서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약간 모양이 변칙적으로 의문사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명사가 낑겨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얘가 형용사래요. 의문사가 여기 있는 이 의문사가 형용사래요. 자, 형용사는 뭐의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즉, 얘가 혼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하고 여기가 한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I can decide,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which road, 어떠한 길을 내가 to take,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which는 road를 꾸며주잖아요. 어떤 길, 어느 길, 이렇게 얘가 형용사의 역할, 의문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꾸며주는 명사와 앞에 있는 which가 분리가 되면 의미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형용사가 돼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자, 이런 의문 형용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 which와 그 다음 what이 있어요. 선생님, what도 의문 형용사 앞에서 의문 대명 앞에서 있었지만, 앞에서 여기 what이 있었지만 이때는 뒤에 명사가 없었잖아요. what은 의문사이자 명사도 하지만 형용사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what color do you like 했을 때 어떤 색깔 좋아해요? 그때 what color. 그래서 what이 컬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what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can
decide what color to take. 어떤 색깔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what이 의문사인데 형용사가 돼서 뒤에는 컬러인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학습. 이번 강의는 천재 2, 레슨 2, 자, Connecting with the World입니다. 자, 본문, 그러니까 전체 레슨의 제목은, 자, 세상과의 연결이라는 표현이고, 본문의 제목은 The Translation App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앱이고요. 자, Translation은 이제 번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 앱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translate라는 표현이 있죠. 그 번역하다, 해석하다라는 표현의 명사형이죠. TION이 붙어 있는 명사형인데, 여러분들 그 이과 기출 문제를 보면은 제가 이거를 지금 캡처해서 따왔는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면 World Inside가 있을 거예요. 거기 편에 보면은 자, 나라 이름과 그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시험에 거의 이제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상식선에서라도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라도 좀 외우셔서 알고 있도록 대응을 좀 해주세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코리아가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이제 코리안 언어가 되고 뭐 언어나 또는 이제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자 이탈리, 자 한국 사람이 이탈리아라고 발음하는 이탈리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나 이탈리아 언어를 얘기할 이탈리안 이제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비슷하게 바뀌는.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는 반드시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어요. 스프링 교재에 다 있으니까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Jaden's family, 그 다음에 is in Florence, 그 다음에 Italy 이렇게 있어요. 이때 is는 어디에 있다라는 일형식 동사로 쓰였고, 자 여기서 이제 is가 쓰인 거는 자 제이든의 식구들 가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family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책에 보면 명사인데 집합명사라고 해서 그 전체 집합을 하나로 취급하는 그러한 집합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is라는 동사가 단수 동사가 여기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집합명사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전체를 하나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이든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라는 곳에 있어요. 자, 어떤 지명 이름이겠죠. 자, they are visiting Miss Gambini, his mother's friend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동사의 모양이 좀 독특한데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ing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진행 시제가 나와 있죠. 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ing를 만나면 걔가 한국말로 것으로 해석이 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의 동명사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의 의미의 현재 분사인지를 항상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방문하는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방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는 굳이 데이라고 쓰는 것은 이제 가족 구성원 개개별로를 다 따로따로 봤기 때문에 그냥 데이로 쓴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한 명 모두가 다 지금 자 미즈 갬비니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컴마를 찍어놓고 그 컴마 옆에 미즈 갬비니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명사, 명사. 자, 명사, 명사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이때 이 컴마는 제가 방금 썼지만 이꼴의 이제 동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미스 갬비니가 누구냐면 그의 엄마의 친구, 이제 히즈는 당연히 제이든이 되겠죠. 제이든의 엄마의 친구분을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 미즈라고 되어 있는 거, 예전에는 미스하고 미세스로 여성분을 가리킬 때 미스 혹은 미세스로 구분했었죠. 그래서 미스는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 미세스는 결혼을 하신 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성차별이라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남자 같은 경우는 미스터라고 해서 뭐 결혼한 여부와 상관없이 통칭해서 쓰는데, 왜 여자들은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제 칭호를 붙이느냐. 그래서 탄생한 게 미즈예요, 미즈.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Today, 오늘날, 오늘. 자, 오늘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은 are going, 그 다음에 to museum. 자, 우리가 알고 있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때 이 to는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죠. 그래서 뒤에 장소에 해당하는 명사인 박물관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be going to 동사 원형의 그 be going to가 아니라 그냥 are going 이라는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 자, 문법적으로 얘가 현재 진행형인데 의미가 미래를 나타내주고 있죠. 즉, 눈으로 보기에는 진행 시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타내는 시간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죠. 그래서 오늘 그의 부모님은 박물관을 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박물관에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진행 시제지만 실제 시제는 미래다. 자, 여러분들 이거 역시 뭐 문법 정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 보통 이제 문법책에 보면 이런 말 써있죠. 왕래 발착 동사가 주로 이제 왕래 발착 동사라는 게 뭐예요? 가고 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고 오고 뭐 도착하고 뭐 출발 떠나고 뭐 이런 애들이 보통 진행 시제가 될 때 미래 시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넓은 범주로 얘기하면 이미 예정된 뭐 약속된 그런 일정을 표현할 때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의 문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문법이 바로 그겁니다. 즉, 이미 박물관에 가기로 약속이 되었던 거고 이미 예정으로 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진행형을 썼지만 실제 의미는 방문할 예정이야. 이렇게 미래 시제로 읽게 되는 것이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 but 하지만 제이드는 원했어요. 자, 뭘 원했냐? 당연히 이 네모칸을 원했겠죠. 그러면 여기가 목적어 이렇게죠.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방금 제가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시피 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지금 목적어 자리에 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stay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머무르다 이런 표현인데 behind니까 뒤에 머무르다, 한마디로 남다라는 것이죠. 즉 같이 박물관에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길 원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He thinks, 그는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뭘 생각하냐 봤더니 the translation app, 앞에 나왔던 제목에 나왔던 번역 앱. 자, 어디에 있는 그의 폰에 있는 번역 앱을 이건데 뜬금없이 여기서 will help라는 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얘가 동사라면 당연히 the translation app은 주어였겠죠. 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자, 나는 목적어를 기다렸는데 주어 동사가 있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됐고, 이 think에 대한 전체 목적어를 하고 있는 명사절이었던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였지만 여기에는 완전한 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that 이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 주어 동사의 절덩어리가 있잖아요. 절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동일 때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생각합니다. that 이하를 번역 앱, 핸드폰에 있는 번역 앱이 will help 도와줄 거다. 자,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그가 communicate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즉 부모님은 이제 박물관을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믿고 있는 건 이제 핸드폰에 있는 번역 웹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본 문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준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는 지각동사와 사역 동사는 5형식만 존재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맨날 지각 사역 하면서 우리가 몇 형식인지도 인지가 안 되는 방식의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지구상의 모든 지각 사역 동사가 쓰인 문장은 다 5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주술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말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 선글라스 TV 자 재생 목록에서 영문법 목차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곳에서 5형식 구조에 관련된 강의들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보십시오. 알겠어요? 그러면 너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를이라고 읽지 말고 그가 의사소통하는 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준사역이니까 자 주는 2분의 1이란 뜻이잖아요. 주는 2분의 1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반은 사역동사가 반은 일반 동사다. 그래서 얘가 사역동사일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또 2분의 1 반은 일반 동사니까 얘 대신에 to communicate 라고 써도 같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뭐 ing를 쓴다거나 그렇게 다른 이 두 개 외에 다른 표현을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His stomach. 자, 그의 위가 growls 한다. 자, growls 하면 으르렁대다, 뭐 꼬르륵 소리를 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한마디로 배가 고프다 이렇게 되는 거죠. So 그래서 he entered 그는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냐?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목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부엌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다 뭐 into 이런 전치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쓰면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 enter 자체가 자 enter라는 애는 뜻이 이미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 타동사로 뜻이 이미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타동사예요. 자, 이미 엔터에 어디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인트를 쓰면 어디에 들어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써야 되는 타동사로서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가 그래서 부엌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라는 so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와서 그래서 앞문장이 원인, 뒷문장이 결과를 그로 인해서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when Miss Gambini see Jaden에서 when절이 여기서부터 컴마로 친절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when이라는 접속사, 그 다음에 Miss Gambini가 주어, 그 다음에 sees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으로 Jaden이 나와 있죠. 그래서 Miss Gambini가 Jaden을 봤을 때, 뭐뭐 할 때, 자, 그녀는 말했어요. 뭘 말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했는데 이게 지금 이탈리아어죠. 그래서 선생님이 발음을 해주기보다는 직접 원어민 발음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들어보세요. Buongiorno, vuoi un pezzo di pane e un bicchiere di latte?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uongiorno, vuoi un pezzo di pane e un bicchiere di latte?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이든이 doesn't know. 제이든은 doesn't know. 몰랐어요. 자, 뭘 몰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몰랐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과의 준영문법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이과의 준영문법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자,
앞에 문법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의문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라고요. 증명해볼까요? 지금 제이드는 몰랐습니다. 뭐를 여기서부터 여기를에 해당하는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어를 하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respond는 우리가 알고 있는 answer의 개념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자, 문법 수업에서 역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바꿔볼게요. how, 그 다음에 제이든을 받아줘야 되니까 he,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동사원형 respond. 이렇게 써주시면 같은 문장이 되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스판드가 동사죠. 리스판드가 동사예요. 자, 근데, 명사로 리스판스가 있죠. 리스판스가 명사예요. SE가 명사면 리스판스가 명사예요. 이게 뭐예요? 대답, 응답, 이런 뜻이죠. 명상 좀 알아두시고요. 자, then 그리고 나서 the app says, 자, 그리고 나서 앱이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해줍니다. 즉 이 이탈리아를 영어로 그 translation 앱이 번역을 해준 거죠.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good morning, would you like a piece of bread and a glass of milk?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 갬비니 아줌마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좋은 아침이야. 너 원하니? 한 조각의 빵 그리고 한 컵의 우유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문법 사항이 있죠. 자, bread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그죠? milk 역시 셀 수 없는 물질 명사가 와 있고 그 앞에 이거를 셀 수 있게끔 한정시켜주는 단위 명사인 빵에는 한 조각 피스가 들어가 있고 우유는 한 잔이라는 단위 명사가 동반해서 쓰여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제이든 answer. 제이든은 대답했습니다. Yes, please. 예, 부탁드려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본문 첫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 자, there's a knock on the door and a woman whom Miss Gambini invited walks in. 자, 첫 번째 문장인데요. 일단 there로 시작하는,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유도 부사라고 시작을 하는 애가 이제 시작으로 왔어요. 자, 여러분들 유도 부사 나오면 중요한 문법 사항이 뭐였죠? 뭐하고 뭐가 뒤집어진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무슨 구문? 도치 구문이 형성이 되죠. 도치 구문은 의문, 문의 어순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이때 is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항상 there, here 다음에 있는 is는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a knock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nock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knock을 이제 노크하다, 두드리다, 노크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명사가 돼서 두드리는 소리, 노크 소리, 두드리는 소리라는 명사가 되어 있는 거죠. 요걸로 쓰여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에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다. 한마디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고, and 그리고 한 여자가 왔는데, 자, 이 여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 whom이 바로 이거의 주력 문법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죠.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니까 일단 가로를 열어줘야 되겠죠. 가로를 열어줘야 되겠죠. 왜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뭐 해줘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줘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줄 때 과연 얘가 어디까지 꾸며주는지 그 끊어읽기, 구문 분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미스 갬비니가 주어처럼 보이고
invited 동사처럼 보이는데 그 뒤로 또 works in이라는 동사가 또 보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여기에 동사가 첫 번째 동사가 있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동사가 있을 때 항상 끊는 건 어디에서 끊는 거냐? 바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대명사 절이 딱 구분이 돼버리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미즈 갬비니가 초대한 한 여성이 얘가 주어였던 거고 그 다음 자, 한 여성이 walks in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관계대명사 절이 지금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무슨 절의 기능? 형용사 절의 기능.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 볼게요. 지금 is 갬비니 주어, invited 동사 보이지만 이 invite 다음에 누구를 초대했는지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그 목적어는 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앞에서 문법 설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whom보다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게 뭐였죠? who를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당연히 또 뭐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that으로도 바꿨을 수 있죠. 그 다음 여러분들 수업에서 역시 말씀드렸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했죠? 생략이 가능했었죠. 목관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 whom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시험지에 나는 whom이 있는 걸로 외우는데 그럼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구문 분석하면서 순서대로 직독직해를 해볼게요. 자, 대어로 시작한 자가 무조건 있다예요. 자, 노크 소리가 있었어요. 문에. 그리고 한 여정. 자, 한 여자. 어떤 여자야? 미즈 갬비니가 초대한 한 여자가 works in.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는 전치사 아닌가요?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뒤에 명사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는 부사예요. 부사. 알겠습니까? 자, 전치사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The two women began. 자, 두 명의 여자가 began 시작했대요. 자, 뭘 하는 걸 시작했냐? Speaking Italian. 자, 이탈리아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대요? Very fast. 매우 빠르게 말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ing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동명사였겠네요. 그죠? 동명사였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begin이라는 애는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로 오던 자, 지금 얘가 목적어 자리죠. 동명사가 목적어로 오던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던 그 의미 차이가 전혀 생기지 않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을 쓰셔도 speaking 혹은 to speak를 쓰더라도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 자, 제가 아까 1단락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 이름과 그 나라의 언어 모양, 언어를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럴리가 아니라 이럴리언이죠. 그죠? 그 다음 very fast, very가 fast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고 자, fast는 빠르게 말하다라는 부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죠. 자, so 그래서 the translator doesn't understand. 자, 번역기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자, 선생님 이 OR이나 ER이 붙으면 사람 아닌가요? 아니요. OR이나 ER 붙으면 사람인 경우도 있겠지만 기구를 얘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구 또는 도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름이 쿠커 그러면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 도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번역하는 그 기계가 doesn't understand. 자,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 너무 빨리 말해서 번역기가 제대로 번역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이드는요 turns off 했습니다. turn on이 아니라 자, 반대말 설마 turn on 켜다 turn off 끄다 아시겠죠? 자, turns off 껐습니다. the phone을 껐어요. 전화기를 껐습니다. and
leaves it. 자, it은 당연히 전화기가 되겠죠. 그 전화기를 떠났다가 아니라 전화기를 두었다, 남겨두었다. 어디에? on the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JD라는 3인칭 단수 동사의 턴 끝에 S 붙어 있고 and로 병렬돼서 연결돼서 leave 끝에도 S가 붙어 있죠. 자, 요런 문법을 여러분들이 무슨 구조라고 알고 있죠? 똑같은 문법사항이 등위 접속사 and에 의해서 연결되는 병렬 구조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자, 우리 leave라는 단어도 한번 어휘를 확장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맨날 떠나다라고만 알고 있지 마시고, 자, 떠나다, 맞아요. 떠나다. 혹은 어디를, 뭐뭐을 떠나다. 도 되고, 그 다음에 남겨두다. 한마디로 어떤 물건 같은 걸 남겨두다, 두다. 이런 표현도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leave가 오형식. 자,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 그래서, 이 오형식 구조에서, 자,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한 상태로, 자, 남겨두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 상태로 두는 거. 이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리뷰를 좀 확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He goes out. 자, 그는 바깥으로 나갔어요. 자, 나간 이유가 뭐냐? To enjoy. 즐기기 위해서죠.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 그죠? 부사적 용법의 목적. 그죠? 즐기려고 나갔습니다. 뭐를 즐기기 위해서 나갔냐? The sunny morning. 자, 햇살 가득한 그런 아침을 즐기려고 밖에 나갔어요. 자, 산책을 나갔나봐요. He follows. 그는 따라갑니다. 뭐를요? Something sound. Something, some 하면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쿵쿵대는 소리죠. 쿵쿵거리고 있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따라갔죠. and 그리고 발견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문법으로 follows 3인칭 단수 he follows and finds 해서 지금 같은 3인칭 단수의 동사가 뭐 되고 있어요? 병렬되어지고 있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자, a girl.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그 뒤에 접속사의 역할하는 who가 보이고 지금 동사는 보이는데 뭐가 보이지 않아요? 주어가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이 주어가 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바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어줘야죠. 열어줘서 방금 a girl이라는 누구를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녀는 소녀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인 소녀? 지금 공을 soccer ball을 차고 있는 중인 소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었던 이 ing는 당연히 현재 진행 시제니까 현재 진행 시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진행형의 ing지 동명사의 ing가 아니겠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주의해줘야 될 거, 여기에 왜 is예요? 왜 is예요? 왜 are이 아니라 is죠? 왜 are이 아니라 is예요? 자, 주관대 뒤에 있는 동사는 누구의 수일치를 해줘야 되죠? a girl. girl의 수일치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3인칭 단수인 is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are로 착각하지 마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후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절대 생략 안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되는 거죠. 그 다음 이후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that으로 바꿨어도 괜찮죠? 그죠? 절대 근데 whom을 쓰면 안 됩니다. whom을 쓰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소녀는 소녀인데 지금 축구공을 차고 있는 소녀인데 어느 쪽으로 차고 있냐? against the wall. 자, 벽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against 그러면 뭐뭐를 대항해서 혹은 뭐뭐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가 공을 이쪽으로 차고 있는 거죠. 그죠? 벽에 대항해서 차면 일로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전체 다 against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she turns 그녀는 돌았어요. 어느 쪽으로? to him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says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 Buongiorno.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었지만 굿모닝이었죠. 굿모닝이라고 지금 처음 본 제이든한테 이러냐는 거리 자, 안녕이라고 말을 한 거죠. 자, 마지막 문법. 자, 역시 턴 끝에 S, says 끝에 S, 3인칭 단수 she가 and에 의해서 지금 and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는 무슨 구조 또 병렬 구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셨죠? 자, 두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이 자, his phone is in the kitchen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앞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1단락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is는 있다라는 1인칭 자동사. 자, 어디에 장소 표현이 나왔죠? 부엌에 있어요. 폰이 부엌에 있어요. 자, 앞에서 어떻게 끝났어? 그 이탈리아 소녀가 이탈리언어로 본조라고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으니까 아, 나 폰 부엌에 있었지. So 그래서 라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동의 접속사 so가 나왔고 제이든 does not know. 자, 알지 못해요. 자, 중요한 건 뭘 알지 못합니까? 자, 주령문법 나왔죠? 이거의 주령문법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알지 못해요 라고 여기에 목적어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배운 거 복습해보면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증명이 되는 건 목적어 자리에 품사가 쓸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이드는 이것을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what to say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번에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문장 치환 연습 해보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he just repeat 합니다. repeat 뭐 한 거요?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거죠. 자, 뭐를요? the words 그 말을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의 주력 문법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접속사처럼 보이는 대신 나왔고 그 뒤에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나왔어요. The girl said 말했다. 자, 근데 무엇을 말했는지가 나오기도 전에 컴마가 찍혀 있어요. 즉 필요한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랬을 때 아, 이 that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왜? 얘는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빠져있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이 목적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문법적으로 의식이 됐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계 대명사 절로 파악해서 지금 아, 앞에 있던 words가 선행사구나 라고 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그러니까 that은 지금 앞에 선행사가 was, 사람이 아니어서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which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달리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외운 그대로가 안 나오고 이 대시 없이 그냥 the girl said가 앞에 있는 words랑 붙어 있다고 그래서 얘 틀렸네 라고 골라내면 안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컴마는 뭔가요?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컴마는 그래서 동격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동격이냐? 자, 바로 얘와 the words equal the buongiorno가 됩니다. 얘하고 얘가 동격이 돼서 그 동격을 컴마로 표시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단지 제가 말한 buongiorno를 이제 되풀이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요. Buongiorno. 이렇게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자, 다시 이 문장 주력문법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분석할게요. 그는 단지 반복한다. 그 말들은 앞에 있었던 이 단락에서 소녀가 말했던 굿모닝, 즉 본조르노를 되풀이한다. 자, 근데 어떤 말이냐? 그 소녀가 말했던 말이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는 거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girl kicks the ball. 자, 공을 찬다. 누구에게? 그에게 공을 차요. 됐나요? Jaden needs 필요로 하는데 뒤에 no가 들어가서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translator 번역기가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or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사람이 아니죠. 번역기가 필요 없다. 뭐에 대해서? for that. 자,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대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뭘까요? 자,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그녀가 그에게 공을 찬 상황이겠죠. 그 상황에서 번역기가 뭘 필요해요? 제가 나랑 공놀이 하고 싶구나 라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선 번역기가 필요 없어. 이런 문장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대시 의미하는 바는 앞에 문장의 상황이 되겠죠. 앞 문장의 상황. 그 다음 갈게요. For while. 자, 잠시 동안. 자, 이 that은 앞 문장 상황이라고 쓸게요. 앞 문장의 상황. 자, for while 잠시 동안, 잠깐 동안 the to가 지금 주어로 나온 거죠. 이 to는 어떤 제이든과 지금 the girl의 두 명이 되는 거죠. 그 둘이서 play, 논다. 자, 근데 어떻게 노냐? 공을 가지고 노는 play가 무엇을 하고 놀다가 아니라 그냥 놀다의 일형식 동사, 자동사로 쓰인 거죠. Finally, 마침내 the girl points 꼭 찝는다. 자, at 방향을 나타내죠. point at 무엇을 가리키다 이런 표현이죠. point at 무엇을 가리키다. 보통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그래서 at이 방향성을 나타내고 자, 이 at이라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모양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self가 붙어 있죠. 즉 그 소녀가 즉 제이든과 공놀이를 하는 소녀가 또 다른 소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어떤 대명사를 쓰죠? 그렇죠. 죄기 대명사를 써야 하죠. 그죠? 참고로 얘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 강조 용법이 아니라 문법책에 보면 이제 죄기 용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내 마음대로 지울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애죠. 얘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self를 빼먹고 그냥 her 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자, and 그리고 says 말합니다. 자, 여기에 s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에 있는 포인트 3인칭 단수 says 3인칭 단수가 이렇게 서로 지금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죠?
열 구조. 자, 누구 사이에서 등위 접속사인 and 앞뒤로 같은 문법상이 나열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적용되고 있고요. 자, 뭐라고 말하냐?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Mi chiamo Rosabella.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Mi chiamo Rosabella.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My name is Jaden 하고 he responds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렇게 반응을 제이든이 했다라는 건 얘가 무슨 말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자,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리게 된 거죠. 인식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영어로 My name is Jaden 이라고 대답을 했다. respond. 자,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얘 answer랑 같다고 그랬죠. 그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로즈아벨라가 says 말합니다. 뭐라고? Arriva l'autobus. 자, 다시 들어볼게요. Arriva l'autobus.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라는 부사가 먼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보이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제이든 understands the word. 이번에도 무슨 말인지 인식을 했어요. 자, 제이든은 이해했습니다. 그 말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that이라는 접속사처럼 보이는데 뒤에 sound라는 동사처럼 보이는 애는 있는데 주어는 어디 갔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애가 등장을 했고 그러면 너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the words니까는 뭐로 바꿨어도 되겠구나. which로 바꿨어도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관계 대명사를 경계로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words를 꾸며주겠어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리는 소리인데 sound like 하면 뭐뭐처럼 들리다 라는 표현이죠. 뭐뭐처럼 들리는 소리를 이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선행사 끝에 S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를 시켜야 되죠. 그죠? 선행사가 더 words라고 복수니까 여기에 당연히 복수 동사를 써줘야 되죠.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얘는 복수 동사가 돼야 되죠. 왜? 선행사에 일치를 해 주어야 하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 like에 별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이형식 동사. 자,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사운드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자, 사운드 feel, look, taste, smell. 자, 이러한 감각 동사는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형식 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보호가 와야 됩니다. 보호가 와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주격 보호가 와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 많겠지만 보호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감각동사라는 애는 보어 자리에 반드시 형용사만 써야 됩니다. 형용사만 쓸 수 있어요. 형용사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나 죽어도 이 형식 감각 동사 뒤에 명사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나 죽어도 명사를 써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바로 like라는 전치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명사를 써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he looks happy.
자, 그는 행복한 상태처럼 보인다. 즉, 행복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happy라는 보어가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로 와 있죠. 그죠? 이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요. 왜? 형용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으니까, 감각동사는. 근데 어떻게 쓰면 안 된다? He looks a student. 자, 그가 학생처럼 보인다. 그러면 얘는 틀린 문장이라고. 왜요? 감각동사 뒤에는 명사를 보어로 쓸 수가 없어. 자, 근데 나는 학생처럼 보인다는 말을 반드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누굴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전치사 like를 집어 넣어줘야 한다. 라는 이 문법은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거죠. 왜냐? 뒤에 버스와 arrive라는 명사, 이게 얘가 단어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단어. 그래서 이것처럼 들리는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관계사절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법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이드는 이해합니다. 그 말들을요. 자,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야?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리는 버스와 arrive라고 들리는, 즉 이 말이 버스라는 말처럼 들리고 arrive라는 단어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 수일치돼서 복수동사가 쓰였고, 그 다음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쓰고 싶어서 반드시 like를 충전재로 사용해줬고, 가운데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sure enough. 자, 충분히 틀림없다 이런 표현은, 자, 아니나 다르게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아니나 다르게 이런 표현입니다. 즉 뭐 명백히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sure enough. 그래서 아니나 다르게 버스가 뭐 했다? appears,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ppear 일형식 동사로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거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나요? 자, appear는 언제나 자동사만 한다. 일형식 동사이거나 이형식 동사이거나. 일형식 동사일 때는 나타나다, 발생하다, 생기다 라는 의미고, 이형식 동사일 때는 보통 인식 동사로 그래서 우리가 감각동사 look처럼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시 중요한 건 appear는 자동사만 할 수 있다. 그거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이어가겠습니다. 자, kids in soccer uniform. 자, 이때 in은 어디 안에라는 표현보다는 착용을 나타내는, 즉 복장의 인이죠. 착용의 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사커 유니폼, 축구 유니폼을 착용한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주어고 걔네들이 shout, 소리쳤어요. 자, 어디로부터? 창문에서 소리를 쳤다라는 거죠. 자, 아이들 주어가 지금 s가 붙어있는 복수 명사니까, 그죠? 이거에 동사가 수일치되었으니까 동사 또한 복수 동사로 되어 있죠. 여기다 s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뭐라고 소리쳤냐? 바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Ciao, Rosabella. 자, 다시 들어보면, Ciao, Rosabella.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안녕 로자벨라 라고 인사를 한 거죠. 자, as Rosabella steps onto the bus. 그래서 as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이 as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할 때 when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접속사 as가 정말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거의 as가 접속사로 이렇게 주어 동사의 접속사로 쓰일 때
as를 10번 만나면 그 중에 7, 8번은 혹은 8, 9번은 뭐뭐 할 때 아니면 뭐뭐 때문에 라는 이제 이유죠. 이유 아니면 시간.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죠. 여기서도 시간에 해당하는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로즈벨라가 steps onto 자 어디에 올라타는 거죠. onto on하고 to가 합쳐져서 접촉과 방향성을 동시에 표현하게 되는 전치사죠. 그래서 그 뒤에 버스가 있죠. 그래서 step onto 하면 어디에 올라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로자벨라가 버스에 올라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이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good luck 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인 로자벨라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She does not understand. 못 알아듣습니다. So, 그래서 제이드는 생각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S가 지금 병렬되고 있는 거 보이죠? 바로 붙어 있어서 바로 보이지만 자, 얘도 서로 지금 병렬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 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이든이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도 이탈리아어를 못하니까는 이제 잘 말을 못하는 거고 들어봤던 말 중엔 뭐 문어가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e pointed the soccer ball을 이제 축구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제 뭔가 바디 랭귀지 같은 걸 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he points 자, 가리킵니다. 자, 어느 쪽을 가리키냐? The soccer ball. 축구공 쪽을 가리키는데 갑자기 접속사가 뜨고 그 뒤에는 주어 is holding 잡고 있는 중이야 라고 떴지만 무엇을 잡고 있는지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얘가 지금 목적격 관계 해명사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문법 포인트가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선행사인 the soccer ball을 선행사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죠. 왜? 관계 대명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축구공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분명히 목적격,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라고 그랬어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서도 한번 했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에는 대시 없는 문장으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시 없다고 나는 대시를 있는 걸로 외웠는데 자, 없으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she is holding 지금 쥐고 있는 이라는 요 ing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 시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은 공인데 그녀의 손에 쥐고 있는 축구공을 가리킵니다 라고 바디 랭귀지를 한 거예요. 즉 그가 의미하는 거는 뭘 의미한 거냐? 축구공을 가리키면서 야 니네 축구 경기에서 이기길 바래. 지금 버스 안에 스쿨버스가 아니라 축구팀 그 로자벨라가 속해 있는 축구팀 아이들이 이제 타 있는 버스였고 그걸 본 제이드는 얘네가 지금 축구 경기를 하러 가는 거구나 라고 어렴풋이 짐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good luck이라고 말했는데 로자벨라는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이드는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축구공을 가리키면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로자벨라가 참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요. 로자벨라 shouts 뭐라고 외치냐? Fortuna. Buona fortuna. 이렇게 외칩니다. 알아들은 거죠. 네가 나한테 행운을 빌어준 거구나. 자, 그걸 이탈리아로 굿잡이 이제 굿럭이 뭐냐면 이탈리아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Fortuna. Buona fortuna. 이렇게 들려준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면 fortuna는 자, sound like
fortune, 영어의 fortune처럼 들린다. 자, 이것도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로 와야 되는데 죽어도 명사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앞에 반드시 전치사 like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 했죠. 됐나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fortune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휘를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는 단어죠. fortune.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행운이라고 알고 있는 얘가 사실은 나중에는 행운보다는 재산, 부라는 뜻으로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행운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셀 수 없는 개념이고 재산부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 여기에 a fortune 하고 써 있지 않다 라는 것은 우리 지문에서 셀 수 없는 행운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good luck, 어떻게 보면 fortune, luck의 이제 의미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fortuna, 이탈리아로 fortuna는 sound like 영어로 fortune처럼 들린다. 그래서 buona fortuna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어로는 good luck인 거구나. 그래서 그가 소리쳤어요. 즉, 걔도 알아듣고 그래 행운을 빌어를 이제 이탈리아로 소리쳐 준 거죠. 그래서 로자벨라 and her friends. 자, 로자벨라와 그녀의 친구들, 즉 지금 차 안에 있는 축구 경기를 하러 가는 차 안에 있는 로자벨라와 친구들이 shout back, 되돌려줘서 외칩니다. 즉 대받아쳐서 외친다라는 거죠. 뭐라고 외치냐? Molte grazie.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땡큐가 되는 거죠. 고마워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the bus rolls away, roll 하면 굴러가는 거죠. away는 저 멀리 굴러가는, 여기서 이제 부사로 쓰인 거죠. 저 멀리 굴러간다. 즉 버스가 떠나갑니다. 버스가 사라져서 절로 쭉 갑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네 번째 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자, 제이드는 로즈벨라와 헤어진 뒤에 goes back, 되돌아갑니다. to the kitchen, 부엌으로 되돌아갔어요. He says, 자, 그는 말합니다. 자, 무엇을이 빠져있죠? 이 목적어가 어디로 가 있는 거냐? 직접 화법으로 지금 뒤로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길어서 뒤로 빠져 있습니다. 자, 어디에 대고 말하는 거냐? into the translation app. 즉, 핸드폰에 있는, 자, 나의 스마트폰에 있는 그 번역 앱에 이 말을 쭉 하는 거죠. 이 말을 쭉 하는 이유는 뭐냐?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돼서 미즈 갬비니한테 들려주려고 지금 미즈 갬비니한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Learning from people is more fun. 자, 배우는 게 더 재밌다.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즉, 번역기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뭐가 주어가 되고 있어요? 동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동명사가 이렇게 배우는 것 이렇게 돼 있고 from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죠. 그러니까 동명사가 주어면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되죠?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한 개, 두 개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지금 is라는 단수 동사가 지금 단수 동사가 되어 있는 거지. 얘를 R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학생들이 있을 수 있냐? 앞에 있는 이 people에 걸려서 얘를 R로 착각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번역기에 의해서 영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그 언어를 습득하는 것보다는 직접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fun이 있고, fun이라는 게 이제 fun,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이 아니라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우리가 재미있는 하면 fun하고, fun이는 얘는 뭐가,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런 뜻이죠. 뭔가 흥미를 주고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뭐 우스꽝스러운 그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약간 부정적인 거죠. 뭔가 놀림당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 이 약간 뻔하고 뻔히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면 can you teach, 자,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some Italian, 이탈리아 좀 약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탈리언이라고 돼 있지. 이탈리라고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고, 즉 여기다가 some Italian 먼저 쓰고, 그 다음에 me를 뒤로 빼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전치사 뭐 아니면 뭐를 써야 되죠? to 아니면 for 아니면 of를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for하고 of에 해당하는 걸 외워줘라.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다 to를 쓴다. 자, of를 쓰는 건 ask 정도가 있었고, for를 쓰는 건 뭐 make, get, 뭐 buy, 뭐 cook, 뭐 그런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to다. 그럼 여기는 이제 to죠, to. 그죠? 그래서 some Italian to m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iss Gambini 이렇게 이제 앱에다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앱은 이탈리아로 번역을 해서 갬비니한테 들려주겠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갬비니가 says C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는 yes의 개념이죠. and laughs 웃습니다. 자, 말하고 웃어요. 자, 역시 and 때문에 서로 또 뭐 되고 있어요? 병렬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글이, 전체 글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한 문장을 고르라면 바로 얘죠. 자, 뭐로부터? 사람들의 대화로부터, 즉 사람들로부터 언어를 배우는 게 더 재미있다, 이 말을 던져주고 싶은 거죠. 전체 지문의 주제인 거죠. 주제. 이해하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천재 2, 중2 레슨 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